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배호는 비록 돌아서며 남몰래 흐느껴 울지언정 헤어짐을 서러워하지 말라고 노래했지만 어느 겨울 안녕. 1971년 11월 7일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답니다. 연결식이 거행될 때는 광장을 꽉 메운 조객과 팬들의 울음바다가 됐고요. 장례식이 있던 날에는 집 대문 앞에서부터 200m를 소복 입은 여학생들의 애도 행렬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답니다. 본인도 자기 안 쉬겠다는 거예요. 무대에 죽더라도 무대 가서 노래 부르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또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수이기 때문에 무대에 가서 그대로 죽겠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나 무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안 돼. 너는 안 돼. 좀 쉬어라. 최선도 한 달, 두 달만 쉬어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첫째는.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안쓰러웠죠. 근데 분장실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소파 같은 데 누우시게 하고 그랬었죠. 나의 기쁜 마음 애수를 씹어 삼킬 듯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넓은 음폭을 가진 창법으로 수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려줬던 그의 노래는 무대 위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과도한 스케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기는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9년도에 연예인 납세 실적 2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실적이 2위라 그러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서 또 투병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병원비로 거의 많이 날렸다고 보시면 되죠. 예, 병원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집 한 채 달랑 그거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또 연로하셔가지고 또 관리를 못 하셨어요. 예, 뭐 어떻게 뭐 경제 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참 어렵게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 받다가 돌아가셨죠.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소년 가장이 된 후 주변에서 알아주는 효자로 평생을 살았던 배호가 느꼈을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그를 노래에 더 매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69년 말 배호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곳 진주에는 당시 배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애가 있습니다. 당시는 까까머리 중2 소년이었다는 박경권 씨가 바로 그입니다. 자기 몸 내에서는 소변이나 찌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지 못하니까 몸 안에 이런 이제 그런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니까 피로도가 높고 오줌이 못 나가니까 몸이 붓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물이 차니까 숨이 차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수가 호흡으로 노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숨이 차는데 노래를 한다는 거는 참 힘드는 거죠. 69년 3월 국내 일간지들은 한국에서도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음을 대서특필합니다. 배호도 당연히 큰 관심을 가졌고 검사를 했지만 그의 신장은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배호는 더 큰 절망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작곡가들은 배호를 애타게 찾았다는데요. 동백 아가씨의 작곡자이자 백경권 씨의 아버지 배경호 역시 배호에게 줄 곡을 써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기 저 사진이 이제 배호 씨하고 이미자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레코드 가게 가셔가지고. 하지만 배호의 건강에 큰 차도가 없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길로 작곡가 배경호는 아들과 부인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복은 줘야 되겠고 연습은 시켜야 되겠는데 그 배우 씨가 연락해도 몸이 아파서 집에서 몸져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제가 중2 때거든요. 중2 때니까 같이 이제 사가용 타고 저 정릉 산골에 언덕 위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를 특파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고 가서 필히 배우 씨를 끌고 가라.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면은 저희 집에 이제 뭐 연습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이제 기대가지고 또 아버지는 뭐 기타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몇 곡 이제 불러서 연습시켜주면은 배우 씨는 뭐 워낙 이제 음악성이 뛰어나시니까 한두 번 들어보면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 연습 오래 하실 것 오래 할 수도 없고 힘드시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연습 좀 한 걸로 바로 이제 녹음실에 가가지고 지휘하고. 이때 배호가 주입한 배경호의 노래는 비 내리는 명동. 이 곡은 돌아가는 삼각지에 버금가는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배호를 찾는 무대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배호는 의자에 앉거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지경에서도 무대에 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1969년 12월 2일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에서는 이 불운한 천재 가수가 처한 기막힌 현실에 부축했던 가수 이상진이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관객과 참여 가수들이 목 놓아 울어버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71년에 접어들자 배호는 서둘러 작곡가 배상태와 재결합합니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상현상까지 나타나 병원에 다시 입원한 배호는 병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자신의 유작이 된 영시의 이별과 마지막 입술을 녹음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집을 6개월 전에 집을 한 채 사드린 거죠. 네, 돌아가서 6개월 전에 71년도 5월달에. 50평짜리 2층 양옥집은 배호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곤 이런 넋두리를 하게 됐답니다. 어머니, 나에겐 참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건강할 땐 히트가 되지 않고 있다가 많이 아파서 취입하면 히트가 되는 걸까요?